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레이어 3, 리스트릭티드 IC 피드, 모빌아이의 목을 겨눈 삼성 하만의 2조 6천억 원짜리 화이트박스 전략과 자율주행 엔드게임. 오늘 볼 딜은 삼성 하만의 GF 에이다스 사업부 인수건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구조 변경이자 15억 유로라는 돈을 지불하고 하청업체라는 신분에서 플랫폼 오너로 계급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GF였는지, 그리고 이 15억 유로라는 가격표 뒤에 숨겨진 디스트레스드 셀러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겠습니다. GF의 에이다스 사업부는 금융시장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커머디타이즈드 레이어, 즉 대체 가능한 껍데기에 갇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인테리어를 총괄하는 책임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우는 8K 디스플레이를 깔았고 콘서트 홀 수준의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공간은 화려하고 안락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펜트하우스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집의 현관문을 여는 보안 시스템과 건물의 전력을 통제하는 배전반의 열쇠를 옆집 경비업체가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주민이 집에 들어가려 할 때마다 경비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기능을 넣고 싶어도 배전반을 쥔 그들이 전력을 올려주지 않으면 화면은 켜지지 않습니다. 집은 분명 여러분의 고객이 샀는데 집을 통제하는 권력은 외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려한 인테리어 업자일 뿐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은 아닙니다. 이런 커머디타이즈드 레이어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스피커와 화면을 만들어도 시스템의 통제권을 잃으면 결국 하청업체로 전락합니다. 오늘 우리가 딜은 바로 이 인테리어 업자가 경비업체의 보안 사업부를 통째로 사들여서 현관문 열쇠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 과정입니다. 1. Structure Breakdown. 이번 거래는 전형적인 carve out, 즉 기업 분할 인수입니다. GF 프리드리크사븐 AG라는 거대한 독일 기업의 몸통에서 정확히 에이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라는 부분만 도려내어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이 무엇을 사지 않았는가입니다. 삼성은 GF의 주력인 변속기, 셰시, 에어백 사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에이다스 사업부 내에서도 기계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오로지 차량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와 레이더, 그리고 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인, 도메인 컨트롤러,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3,800명만을 핀셋으로 집어냈습니다. 왜일까요? 왜 삼성은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골라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구조적 인사이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레거시의 절단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사는 거대한 공장과 수만 명의 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무거운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20세기 제조업의 상징이었지만 21세기 AI 시대에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삼성은 이 짐을 떠안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GF라는 거인이 가진 자산 중 물리적 무게는 가장 가볍지만 지적 재산의 밀도는 가장 높은 부분만 떼어낸 겁니다. 이 과정에서 15억 유로, 한화로 약 2조 6천억 원이라는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큰돈 같지만 어떻게 보면 기이할 정도로 싼 가격입니다. GF 에이다스 사업부의 이익단은 확인이 어려우나 매출은 약 2조 원 중반대로 추정됩니다. 에이다스 사업 단독으로 이익 멀티플, 예를 들어 EV 에비타 멀티플 또는 PE 멀티플을 산출할 수 있을 만큼 이익을 내는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은 매출 대비 기업 가치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본딜의 매출 대비 기업 가치, EV 세일즈 멀티플은 0.6배에서 0.7배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비교를 위해 경쟁사를 봅시다. 자율주행의 제왕이라 불리는 모비라이는 한때 매출의 20배, 지금도 10배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엔비디아의 자동차 사업부 가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은 GF의 핵심 사업부를 매출의 1배도 안 되는 매우 낮은 멀티플로 살 수 있었을까요? 기술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GF의 카메라와 레이더는 벤츠와 BMW에 들어가는 최고급 제품입니다. 이 가격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바이어인 삼성이 아니라 셀러인 GF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 딜을 관통하는 두 번째 키워드, distressed seller, 궁지에 몰린 매도자입니다. 이 governing logic, the desperation of the seller. 현재 GF그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미국의 TRW와 와브코라는 거대 기업들을 연달아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면서 GF의 현금 흐름은 말라붙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채권단은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돈이 되는 자산을 파는 겁니다. 돈이 안 되는 자산은 아무도 사가지 않으니까요. GF 경영진에게 에이다스 사업부는 계륵이었습니다.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당장은 막대한 R&D 비용이 들어가서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이익률이 매우 낮은 소위 현금 먹는 하마였기 때문입니다. GF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 2조 원이 들어오면 급한 불을 끌 수 있고 매년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에이다스 개발비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됩니다. 즉 GF는 미래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현재의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삼성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아파하는 곳, 현금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현금 가방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PE 업계에서 말하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로우 엔트리입니다. 만약 GF가 재무적으로 튼튼했다면 절대 이 가격에 에이다스 사업부를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30억 유로, 아니 40억 유로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빚 독촉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삼성은 GF의 위기를 레버리지 삼아 정상 가격보다 최소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수가 담긴 자산을 쇼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타이밍의 미학입니다.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실력이 아니라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포착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The strategic necessity, the missing link. 그렇다면은 삼성은 왜 이 현금 먹는 하마를 굳이 샀을까요? 싸다고 해서 적자 사업을 사는 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에 펜트하우스 비유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마는 지금까지 자동차 실내, 즉 디지털 콕핏 시장에서 세계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점점 똑똑해지는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즉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진화하면서 하만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오디오 따로, 내비게이션 따로, 자율주행 따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성능 칩 하나가 이 모든 걸 통합 제어하는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 센트럴 컴퓨팅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마는 운전자에게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 칵핏은 쥐고 있는데 정작 차를 움직이고 멈추게 하는 제어권 에이다스가 없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화면 따로, 제어기 따로 납품받기보단 그냥 칩 하나에 다 통합해서 가져올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면 하마는 결국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모비라이나 엔비디아 혹은 보쉬 같은 회사 밑으로 들어가서 하청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하만의 화려한 디스플레이는 자율주행 회사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모니터로 전락할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만 경영진이 느낀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주도권을 뺏기니 우리가 직접 제어 기술을 확보하자. 그래서 인포테인먼트와 자율주행을 합친 통합 솔루션을 OEM색에 제안하자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GF의 에이다스 사업부는 하만에게 없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GF는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이를 제어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단지 그걸 비싼 칩과 엮어서 수익을 못 내고 있었을 뿐이죠. 삼성은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GF의 하드웨어에 결합하면 단순히 1 더하기 1이 아니라 시장의 판을 바꾸는 티어 1보다 더 높은 공급사가 될 수 있다. 티어 1 부품사는 시키는 대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 위는 완성차 업체와 함께 차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삼성은 GF 인수를 통해 단순 부품사에서 파트너급으로 격상을 노리는 겁니다. 15억 유로는 그 신분 상승을 위한 입장료인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삼성은 GF의 재무적 위기를 틈타 자율주행 시장의 핵심 자산을 박앤셀 가격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포테인먼트에 갇혀있던 하만의 사업 영역을 차량 제어 전체로 확장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부품은 회사를 산 것이지만 그 구조적 본질은 통제권의 회복이자 생존을 위한 플랫폼 확장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싸게 산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적자 회사를 흑자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모비라이라는 거대 독점 기업과 싸워 이길 것인가? 자본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A라는 꼬리표가 붙은 자산을 싸게 사서 그 꼬리표를 B로 바꿔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멀티플 어비트라지라고 부릅니다. 지금 시장은 GF 에이다스를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사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부품사는 마진이 박합니다. 완성차 업체가 가격을 깎으라고 하면 깎아야 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부품색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 2에서 3%를 겨우 시연하는 회사에게 매출의 1바의 이상을 쳐주는 건 거의 드뭅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현재 GF의 에이다스 시스템을 뜯어보면
껍데기는 GF가 만들었지만 그 안의 핵심 부품들은 남의 것입니다.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는 온셈이나 옴니비전에서 사오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 칩은 모비라이나 엔비디아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사옵니다. 재주는 GF가 넘고 돈은 칩 제조사가 버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GF가 적자를 면치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삼성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은 세계 두 번째 이미지 센서 제조사이고 엑시노스 오토라는 자체 자율주행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성은 인수 즉시 GF 제품의 설계도를 바꿀 겁니다. 외부에서 비싸게 사오던 센서를 삼성의 아이소셀 센서로 바꾸고 비싼 엔비디아 칩 대신 자사의 엑시노스나 파운드리에서 원가 수준으로 생산한 칩을 심을 겁니다. 이것을 수직 계열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조 원가가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남에게 주던 마진을 내부로 가져오는 순간 1에서 2%에 불과했던 영업이익률은 단숨에 8%, 10%대로 점프합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되고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의 비중이 높아지면 시장은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이제 단순한 부품 조립 업체가 아닌 테크 기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순간 멀티플 리레이팅이 발생합니다. 시장은 테크 기업에게 매출의 0.6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매출을 단일원도 늘리지 않아도 오직 마진 구조와 정체성을 바꾸는 것만으로 수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자 관점에서 가치 창출의 정석이며 삼성이 이 딜을 통해 노리는 앵글입니다. 그들은 하드웨어 가격에 사서 소프트웨어 가치로 재평가받으려 합니다. The Strategic Moat, Breaking the Black Box. 재무적인 계산이 끝났다면 이제 시야를 넓혀 시장의 역학 구도를 봐야 합니다. 삼성이 15억 유로를 베팅한 진짜 이유는 경쟁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글로벌 에이다스 시장의 절대 권력자는 인텔 자회사인 모비라이입니다. 전 세계 신차의 60에서 70%가 모비라이의 눈을 탑재하고 나옵니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 OEM들 사이에서는 모비라이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비라이가 블랙박스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모비라이는 OEM에게 완성된 칩과 알고리즘을 주며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고 내부는 절대 들여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도 우리가 가져가고 OEM들은 껍데기만 쓰라는 의미입니다.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 입장에서 이건 굴욕입니다. 미래 자동차의 핵심은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 주권을 모비라이에 뺏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비라이 시스템이 사고를 내도 OEM은 그게 왜 사고가 났는지 로그조차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통제권이 없는 겁니다. OEM들은 모비라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자니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다른 부품사 제품을 쓰자니 성능이 떨어집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모비라이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삼성 하만 연합이 깃발을 꽂았습니다. 삼성은 GF 에이다스를 인수한 뒤 시장의 화이트박스 또는 오픈 플랫폼 전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은 본인들의 하드웨어와 플랫폼을 OEM들이 쓰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삼성 칩 위에서 OEM들이 원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주행 데이터도 소유권을 공유하는 OEM들이 차를 지배할 수 있게 돕는 파트너로서 초기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모비라이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찌르는 전략입니다. 자, 데이터 주권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GF에 검증된 하드웨어와 삼성의 반도체 역량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할 OEM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역량은 키우고 싶지만 당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기 힘든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삼성의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요소까지 더해집니다. 현재 자율주행의 또 다른 축인 라이다와 센서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구권 OEM들은 중국산 부품을 쓰기 꺼려합니다. 언제 제재 대상이 될지 모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자본과 기술, 독일의 제조 기반이 결합된 회사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미국 GM이나 포드, 유럽의 BMW 입장에서는 중국 리스크도 없고 모비라이의 갑질도 없는 클린 공급망이 탄생하는 겁니다. The spread effect. Why Harman needs this. 마지막으로 이 딜이 하만 내부 조직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만은 그동안 인포테인먼트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잘하는 건 많지만 자동차의 핵심인 주행 영역에는 접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완성차 업체의 구매 부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GF 에이다스를 흡수하는 순간 하만의 위상은 달라집니다. 이제 하만은 완성차 업체의 R&D 본부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단순 부품 구매가 아니라 차세대 자동차의 아키텍처를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신차의 콕핏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합해서 설계해 드릴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교섭력의 전이라고 합니다. 에이다스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니까 기존의 오디오나 디스플레이 사업의 영업력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겁니다. 끼워 팔기가 가능해지고 전체 시스템을 턴키로 수주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15억 유로짜리 딜은 GF라는 남의 회사를 산 게 아닙니다. 하만이라는 회사 자체를 단순 부품사에서 통합 솔루션 파트너로 승격시키는 승진 심사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삼성은 이 딜을 통해 하만의 매출 구조, 이익 구조,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구조를 뿌리째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딜의 재무적 메커니즘과 시장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삼성은 하드웨어 가격에 사서 소프트웨어 가치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을 세웠고, 모빌아이의 폐쇄성을 역이용해 시장을 뺏어올 전략을 짰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냉정한 계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성이 어떻게 15억 유로를 베팅해 위기에 빠진 독일 기업의 심장을 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드웨어 조립 업체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시켜 수조 원의 기업 가치 증가를 노리는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돈을 버는 건 당신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이 사용한 이 천재적인 구조적 사고방식을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디케이트 애플리케이션 모듈에서는 이 거대한 M&A의 논리를 개인 차원의 마이크로 GP 전략으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15억 유로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구조만 이해하면 당신도 당신의 시장에서 통제점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1. 업스트림 인수를 통한 벤더 트랩 탈출. 첫 번째 적용 포인트는 벤더 트랩에서의 탈출입니다. 이번 딜 이전의 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스피커를 만들고 가장 비싼 디스플레이를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결국 완성차 업체가 만들어 와라고 하면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스템의 통제권이 없으면 의립니다. 하만은 이 트랩을 깨기 위해 자신의 상위 포식자인 자율주행 제어권 자체를 인수해 버렸습니다.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 플랫폼 오너가 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업스트림 자산의 인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기업 블로그에 글을 써주는 마케팅 작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글 한 편당 얼마를 받는 구조는 전형적인 벤더 비즈니스입니다. 여기서 삼성식의 구조적 확장을 한다면 당신은 글을 더 잘 써서 단가를 올릴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글이 실리는 매체 혹은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 자체를 소유해야 합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로 상대하는 고객군이 모여있는 뉴스레터, 운영자가 지쳐서 관리가 안 되는 커뮤니티, 그것을 샀거나 직접 만드십시오. 이 트래픽이 흐르는 길목을 소유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원고료를 받는 작가가 아니며 그 길목을 통행하는 기업들에게 통행세를 받는 게이트키퍼가 됩니다. 하만이 2조 6천억 원을 들여 운전대를 샀듯이 시간과 자본을 투입해 비즈니스의 운전대가 되는 자산, 즉 고객 리스트, 커뮤니티, 저작권 혹은 독점적인 유통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을 팔지 마십시오. 기술이 소비되는 환경을 장악하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는 부실 자산의 가치 재평가입니다. 삼성은 GF 에이다스가 기술은 좋지만 재무적으로 망가져 있을 때 가장 싼 값에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자본과 소프트웨어를 주입해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M&A나 개인 사업 확장의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을 할 때 0에서 1을 만들려고 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며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모읍니다. 이건 너무 힘들고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 빛을 못 보는 GF 에이다스 같은 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드는 훌륭하지만 마케팅을 못해서 매출이 없는 세스 프로그램, 구독자는 많지만 수익화를 할 줄 몰라 방치된 유튜브 채널, 맛 대비 인테리어가 열악한 식당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자산들은 주인이 지쳐 있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개발자라면 마케팅만 필요한 세스를 헐값에 사서 당신의 기술로 개선하십시오. 당신이 마케터라면 제품은 좋은데 안 팔리는 브랜드를 인수하십시오. 삼성은 하드웨어만 있는 GF에 소프트웨어를 더해 멀티플을 극대화할 계획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품만 있는 사업에 여러분의 영업력을 더하거나 트래픽만 있는 채널에 여러분의 상품을 더하십시오. 이미 존재하는 자산에 당신의 핵심 역량을 볼트온하여 가치를 재평가시키는 것.
이것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10배는 빠르고 안전한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자신이 0부터 만들지 마십시오. 남이 0.8까지 만들어 놓고 포기한 것을 0.1의 가격에 사서 나머지 0.1을 채워 1로 만드십시오. 그게 삼성의 방식이고 자본가의 방식입니다. 애플리케이션 3, The White Box Alliance Strategy. 마지막 세 번째는 화이트박스 전략을 통한 신뢰 구축입니다. 삼성은 모빌아이의 독점과 비밀주의에 지친 고객들에게 우리는 다 보여주겠다, 통제권을 나누겠다라고 선전하며 시장에 빠르게 침투할 것입니다. 이것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시장에도 모빌아이 같은 존재가 있을 겁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고객을 가르치려 들고 과정을 숨기면서 전문가인 나만 믿으라고 하는, 고객들은 그들에게 의존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불편해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삼성 하만의 포지션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하우, 소스코드, 작업 과정 전부 투명하게 공유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돕겠다는 포지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돕겠다고 할 때 고객은 여러분을 더 떠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숨겨서 고객을 묶어두는 것보다는 지식을 어느 정도 개방해서 고객을 성공시키고 그 성공의 파트너로 남는 것이 고수입니다. 지식과 노하우를 블랙박스에 가두는 것보다는 오픈소스화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컨설팅을 한다면 방법론을 공개하고, 개발을 한다면 코드를 설명해 주십시오. 투명성은 불확실한 시대의 가장 비싼 자산입니다. 모빌아이처럼 행동하면 언젠가 대체되지만 삼성처럼 플랫폼이 되면 영원히 함께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딜을 보고 가격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삼성이 벤더 구조를 깨고 플랫폼 구조로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통행세를 내고 있으며 장악해야 할 통제점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IC, 피드, 엔드,